네, 마감드립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돌아온 트럼프 시대 대응은 어떻게? 일단 스웨즈 체크 해보는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거 약간 그 요즘 유행하는 그 외모 체크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제가 살렸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FL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함께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되게 해맑게 웃어주시네요. 오늘 웃기네요. 감사합니다. 네. 외모 체크 하듯이 네. 스웨즈 체크 해볼 텐데, 저 너무 억울해요. 왜요? 뉴욕 증시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 이럴 일이에요? 진짜 화나요, 약간. 근데 이제 조금 네. 다르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 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시아 증시에서도 좀 힘을 조금 못 쳤던, 맥을 못 이럴 쳤던 일이니까.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양쪽에 딱 중간에 껴있는 입장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만 바라볼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의외로 또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들도 여전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때릴 거래요. 대놓고 되기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네. 됐어요. 네. 때리겠죠. 그리고 전인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아마 이번에 중국에서 전인대 원래 일정보다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누가 되는 건지에 따라서 사실은 본인의 대응책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조금 작용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아직은 전인대까지는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좀 그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트럼프가 입 밖으로 나온 관련주들은 빵빵 떴잖아요. 뭐 조선주, 야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이 무거운 주식들이. 하나오션이 두 자릿수, 그러니까요. HD가 두 자릿수.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청개구리 같은 아인데. 그리고 심지어 그나마 그 펠리조선소 그 인수해서 네. 어찌됐건 그쪽에서 이제 함정 수리하는 거는 이제 받을 거다라는 것도 있었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그게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제일 크게 슈팅이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가장 큰 수혜는 사실은 트럼프가 되니까 네. 일론 머스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배팅 잘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제대로 있는데 했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눈에 또 보여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관련 섹터들은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근데 아직 중국 쪽의 대응을 기다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은 잠깐 그 다른 애들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다. 네. 다음 주 넘어가면 저는 방향이 어느 정도 잡혀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피해 섹터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안에서도 분명히 다른 대응책들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대응책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정말로 피해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걸 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피해주와 수혜주를 구분하지는 마시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조금 선별적으로 공부해서 대응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시장의 반응이 제 마음은 아니에요. 네. 어쨌든간 지금 가장 배팅을 잘했다. 역시 왜 소위 난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지금 기부금도 모두 트럼프한테 몰빵을 했어요. 네.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나눠서 베팅을 하기도 하는데 몰빵 1,800억. 네, 그러니까요. 바로 내 비트코인에 있던 지갑에서 꺼내서 10% 바로 쏴준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신의 한 수의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확실히 테슬라가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만 만드는 이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별거 다 하죠. 네, 전기차 만들죠. 확실히. 밑에 땅 뚫어가지고 또 뭐 구멍 뚫어갖고 이제 하이퍼링크라고 하나요? 굉장히 한 빠르게 번에 가는 거 팍. 하죠. 네. 팍 하고 교통체증 필요 없다. 뭐 네. 이러고 또 하늘로 쏘아 올리고. 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정부 쪽에 대한 규제들도 조금 완화가 돼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뭐 일론 머스크가 정부 일할 수도 있다. 아니 얘기했었잖아요. 네. 본인이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대감이 정말 극에 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항상 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어봐야 알죠.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사실은 분명히 뭐 한 일주일 동안은 시장에서 굉장히 포커싱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쉬어가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감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말고도 사실은 기존의 여러 가지 그 아젠다 47, 나 47 때 47대 대통령이니까 될 거야라는 공약을 네. 했던 것처럼 그 공약이 어찌됐건 관련 섹터들은 조금 움직이거나 빠지거나 할 거고, 반대로
이 공약이 정말 제대로 지켜지느냐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모든 공약집을 반영을 하되 중기적으로는 이행되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공약집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 수혜 섹터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우선은 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원전 어찌됐건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쪽은 조금 밀어내되 네. 예, 지금 LNG나 그다음에 이제 화석연료 쪽에서는 LNG 쪽을 이제 최대한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 쪽을 최대한 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은 어찌됐건 한동안은 움직일 건데 근데 얘네들은 꼭 트럼프가 아니어도 사실은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관련해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탄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국방 관련해서도 보면은 지금 그 공약할 때 그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내가 대통령이면 우크라이나랑 얘네들 전쟁 굉장히 금방 끝낸다. 근데 이게 다음 날 끝낸다 그랬어요. 너 내 이거 그냥 야 끝내 이게 아니라 네. 사실은 자기네 지원하는 거 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럼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버틴 거는 미국이 뒤에서 열심히 지원을 해준 게 사실은 가장 크다라고 보는데 그게 없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휴전이 아니라 그럼 종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럽 쪽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국방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세질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사실은 그 부자 감세라고 얘기해서 법인세 또 줄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세수가 줄어드는데 이걸 뭘로 감당을 할 거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근데 국방은 또 강조하겠대요. 그러면 이제 국방비 분담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자주 국방에 대한 의지가 조금 더 세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뭐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조금 더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관련해서가 사실은 가장 리스크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일 크죠. 그러니까 보편 관세가 지금 원래 처음에는 한 10% 정도 원래 그 공약집에서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점점점 지나면서 얘기가 나온 거는 보편 관세가 20에서 30%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네.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는 봅니다. 왜? 다 올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원래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가성비를 조금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이건 별로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국 쪽에 60% 폭탄 관세를 때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피해가 없을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따져보면 피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쪽에 폭탄 관세를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쪽이 어찌됐건 딴 데다가 물건을 많이 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어찌됐건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는 있지만 다른 나라 시장에서는 반대로 점유율을 뺏길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캐파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이제 중국만 때리는 건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되기는 해요. 그러면 중국 때리다 보면 당연히 우리도 피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철강 자동차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섹터들은 아까 얘기했던 거죠. 얘네들은 단기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맞지만 네.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또 대응 전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뭐라고 해야 돼요. 어려운 대통령이에요 보면. 자기의 색깔이 워낙 네. 뚜렷하기 때문에 수혜를 입고 피해를 입는 부분들이 너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쭉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좀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극찬으로 인해서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우주항공 섹터가 우리 시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좀 빛을 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반짝일지 진짜 수혜가 있을지 요걸 따져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주항공은 저는 내년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조금 예상을 했었어요. 굳이 왜요? 이게 대선이 아니더라도.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제 전시 상황이 일어나면서 그 적에도 위성 자체가 이제 관측하는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 관측 위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해상도가 거의 이제 30cm 정밀도까지 이제 지금 좁혀졌거든요. 그러면 전쟁할 때 상대방의 나라에서 뭔가가 넘어오잖아요. 아니면 감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장비로 지금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까지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벌 그 뭐라고 하죠? 전쟁들이 이렇게 조금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관측 이성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해지고요. 네. 이게 어찌됐건 돈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적에도 통신 위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일론 머스크가 정말 저희가 흔히 그 저희들끼리 말로 난놈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결론을 하려면 통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규제는 규제대로 어차피 자기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 규제를 이번에 자기가 해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한 군데 몰빵을 해가지고 그 규제까지 성공했어요, 이 조금 정도면.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네. 야, 이것까지 하는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규제도 된다라고 하면 결론은 굉장히 빠른 그 통신 처리 속도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상에서 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걸 위에서 한다라고 하면 간섭이 없거든요. 네. 위에서 아래로 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쪽도 어찌됐건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위성이 돈이 되는 시장이 돼가고 있는 거죠. 왜냐면 사실 이제 돈이 되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예상치를 했는데 워낙 너무 많이 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그 새로운 산업이 생기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정말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보더라도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요 흑자입니다. 오. 네, 그래서 아마 내년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너무 빨리 가버려서 네. 예상보다 이거, 빨라서. 그러면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 고민은 조정이 또 빨리 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미 갔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탄력은 더 받을 거는 맞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스페이스 X 중에 우리나라가 의외로 네. 네, 납품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 네,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납품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당연히 뭐 세트레가이도 옛날에 09년도에 최초의 그 인공위성 할 때 또 네.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국내 시장에서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대응을 하시되 다만 제가 방금 전에 우려감 얘기를 했잖아요. 전 천천히 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조금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항상 사고 나서 홀드하는 것보다는요. 사고 나서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빨리 한번 팔고 조정됐을 때 다시 들어가고 이런 전략들을 조금 나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도 트럼프처럼 움직일 건가 봐요.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있지만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는 종목 볼까요? 네. 조선주입니다. 엉덩이 무거운 애들 중에서도 정말 무거운 애들인데 오늘 말도 안 되는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수혜 더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것도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그 말 그대로 이제 함대에 관련한 니네가 조금 우리 거 필요해. 도와줘. 네, 도와줘. 왜냐면 쌌거든 또. 그렇죠. 해줘라고 하면 사실은 이걸 할 수 있는 애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네,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 이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론은 이 캐파도 이제 얼마나 클까라는 고민들도 한번 해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주 이슈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게 진짜 말 나오는 것처럼 진짜 바로바로 빵빵빵 터질 수 있을까라는 것도 살짝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는 이제 LNG 프로젝트 관련된 게 그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 과거에 본인이 재임했던 시절에도 LNG 관련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화석연료 쪽은 포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많이 늘어나기는 할 겁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지금 LNG선 같은 경우는 이미 27년도 슬롯까지 다 찼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후년, 28년도 슬롯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8년도 슬롯이 아마 올해 말 내년 상반기 때쯤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바로 실적이 바로 보이거나 또는 수주 이슈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는 빠르게 조정을 네. 가져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너무 빨리 또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조정은 항상 빨리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실적 시즌이 끝났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실적 시즌까지는 텀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이 긴 텀 동안에 들고 있는다 아니에요. 지금 어찌됐건 뉴스가 나왔을 때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갈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체크해 보시면 되냐면 내일 보시면 알아요. 내일도 이 탄력을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면 다음 주 초반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내일 당장 한 자릿수나 바로 보합이나 빠지거나 바로 파셔야 됩니다. 어허. 그만큼 시장에서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네. 일단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선주도 볼 수 있는 부분 남아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움직인 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사실 진짜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뭐 좀 그러기는 네. 합니다. 그럼 우선은 만약에 이제 그 전쟁이 빨리 끝난다라는 가정하에 본다라고 하면 지금 사이즈는 굉장히 커요. 왜냐면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도 재건 전체 비용이 한 500조 정도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현재 기준으로 하면 그거보다 업사이드가 더 있어서 한 600조까지도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전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국내 기업이 우리가 그냥 재건주라고 묶어서 보면 정말 많지만 그쵸.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삼부토건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우크라이나 글로벌 그 재건 포럼 할 때 어찌됐건 뭐 법적인 제약이 있는 MOU는 아니지만 MOU에 대한 성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데가 사실은 또 폴란드거든요. 네. 그러면 재건한다라고 하면 아마 폴란드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네, 왜냐면 그래야지 본인들 입장에서도 그게 빨리빨리 처리가 되니까. 근데 상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랑도 MOU 체결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고 네.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다 본다라고 하면 굴삭기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건데 네. 이거 어디서 가져올 거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뭐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있죠. 사실은 이제 중국 쪽이 별로 안 살아나다 보니까 네. 주가가 조금 많이 못 갔었는데 재건 쪽이 된다라고 하면 이쪽에 대한 수요도 조금 많아질 것 같고 네. 플러스 알파로 재건에 플러스로 중국 쪽 전인대 끝나고 나면 저는 사실은 부양 금액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부동산도 100% 나올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꼭 재건주가 아니어도 아하. 건설이나 중장비 같은 기업들은 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저는 미리미리 봐두시는 것도 어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재건주 살펴봤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우리 대선 결과 받았습니다. 네. 내일이면 FOMC 결과 받습니다. 11월장에 우리의 대응 방안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키 포인트는 불확실성은 종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종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응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응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전혀 달라질 수 있고요. 근데 시기상으로 또 11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는 어떤 게 가져오냐면 대응책과 내년 전망치가 가져옵니다. 같이, 네. 내년 전망치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전혀 달라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불확실성이 끝나면은요, 그 관련 섹터들은 사실은 계속 탄력을 받지는 못해요. 그러면 새로운 애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금리 인하 관련주들 중에서 섹터들 중에서 네. 안 움직이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섹터들도 이제 조금 움직일 수 있으니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싹 살아났다가 사실은 그 어찌됐건 시연했는데 별로였잖아요. 네. 얘기 나왔었는데 그리고 조금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조금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테마들과 새로운 성장성이 있는 애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게 11월, 12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이제 기존처럼 뭐 반도체 갔다가 원전 갔다가 뭐 방산 갔다가 화장품 갔다가 여기에서는 저는 사실은 조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조금 대응하시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뭐 11월, 12월 되면요. 그 내년 전망치들이나 이런 것들 리포트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조금 한번 싹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저는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11월 전망과 대응 방안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